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23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강하긴 했습니다. 미증시 급반등 효과까지 좀 겹치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지수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회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 상승 흐름과는 달리 요 개별주 시장의 변화가 좀 큰데요. 주도 섹터, 주도 테마들이 좀 변화를 하면서 시장이 저는 굉장히 오늘 좀 지루했습니다. 약간 좀 우울해요. 이게 뭐랄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 정도 속도로 확확 변화하면 사실 대응이 힘들어요. 오늘 뭐 여러 종목도 올랐는데 특히 뭐 오늘 관심 섹터로 얘기 드리는 전력 설비에서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거 오늘 타고 들어가서 손절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이렇게 빠를 때 그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좀 내가 생각한 그 길이 있으면 그 내가 생각한 길로 그냥 유도되게끔 내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장세에서 가장 필요한 뭐 하나의 덕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야 된다면 이거는 사람이 원래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인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차트부터 먼저 보면 세명정리 같은 종목들 볼 수 있어요. 지금 포바이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호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갔는데 이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처럼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대응하는 영역이라서 신규 매수는 하시기 힘들 겁니다. 저거 말고 세명정리 같은 종목 보면은요 오늘 분봉을 봤을 때 이걸 오늘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책주로서 호남 지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사항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다들 달려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세명정리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기술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띄워서 올려버리니까 이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다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여기서 뛰어든 사람들은 그래도 시초가에 매수 진입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보유할 수 있지만 이게 중간에 한 7,500원쯤 갔을 때 들어간다면 이거 윗골이 그대로 맞아요. 비슷한 종목으로 재룡산업 같은 거 있는데 재룡산업은 아예 음봉으로 전환됐죠. 이게 오늘 들어가면 손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그만큼 크고 변화무쌍하다. 그럴 땐 이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재룡산업이나 세명정이 떴어. 다 알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그린케미칼 상한가를 먹었는데 그린케미칼 상한가를 어떻게 먹었어요? 어저께 뛰어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야 탄소 포집 정책 이거는 민주당 정책으로 나오겠지. 이 생각 때문에 갖고 있었다가 어저께 상한가가 간 거잖아요. 얘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유하고 있다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을 때 오늘 급등 나왔다면 수익 실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분야는 전력 설비 분야가 공약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하기 힘드니까 그러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유를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얘를 막 6,500원, 6,000원, 막 6,500원, 6,300원 돌파하는데 이걸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봐야 얼마 못 먹어요. 뭔가 다 토해낼 수 있고 아예 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 드렸던 게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본 종목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5,000원대에서 이거는 더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합시다 라고 하면서 물량 다시 기본 물량만 채워놓고 보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뭐 그동안 탄핵 정국에 뭐 트럼프 당선에 또 지금 대선 전국으로 오면서 이제 살아난 거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완전히 소외됐잖아요. 소외된 상태에서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로 상한가 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 상한가를 갔냐면 전력설비인 게 확실해서 주가가 원래 상승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올랐어요. 거의 거진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임팩트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상한가 간 겁니다. 세명정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명히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했지만 그만큼 매집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을 맞은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늘처럼 뜨고 시작해서 갈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는 이식 매물이 나오거든. 근데 바이오스마트는 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이런 데서 사겠어요. 대신에 이제 보유한 사람들은 있겠죠? 우리처럼.
그런 보유한 사람들만이 이제 이 상한가에서 내일 시세를 좀 더 기대해 보는 거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정책이 됐지만 여러분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으셔야 돼요. 제 AI 반도체 관련주 항상 관심주로 놓고 있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돼요. 반도체만 만들면 뭐예요? 얘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는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당연히 부각이 돼야죠. 뭐 이걸 다 합쳐서 로봇주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엔 하이테크놀로지 기술 기업들로 쭉 가는 거라서 이거를 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응하라는 건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물려서 막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보유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많이 말고 조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수익권이면 그걸로 가는 거고, 손실권이면 더 살 수 있게끔 하나의 이정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어 두는 거죠. 조금씩 보유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특징이 뭐냐면 어제까지 주도 종목들은 크게 흔들리거나 크게 밀렸어요. 뭐 조금 전에 포바이퍼도 보셨겠고, 그린 케미칼도 아시겠지만 좀 크게 밀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옥석 가리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물량을 털어내는 하나의 과정들. 그래서 내일 이후의 시세가 이제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소외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응은 결코 쉽지 않은 장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응을 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가 반응을 해주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미국 4월 합성 PMI 예비치 나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오는데요.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나와요. 자,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 이제 경기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또 어떤 가늠자가 되겠죠.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 연준 인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지금 정치적인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싸움에서 명분을 제공하거나 뺏어가거나 그런 측면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년 만기 국채 입찰. 어제 2년 만기였죠. 지금 계속해서 국채 입찰 진행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수입원이 세금과 국채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흐름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관심 섹터 오늘 보면, 오늘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 요 반도체주의 급등이었어요. 오늘 반도체주가 왜 급등했나요? 이것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웃긴 얘기인 게, 미국의 관세 우려 완화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엔비디아 등등의 기술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 자,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어요. 어렵겠지만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금의, 여기 밑에 있네요. 145%는 매우 높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게 높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협상하면 낮아질 거고 상당히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존심은 지킵니다. 재료가 되진 않을 것. 중국과 잘하고 있다, 모든 국가 잘하고 있다, 이 얘기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시장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립 서비스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발언,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장관의 중국과 협상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미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2.7%나 급등을 했는데, 2%대 상승 하락, 이거는 흔히 나오면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흔하게 나오고 있죠. 결국에 뭐냐면, 지금 기업 이제 앞으로는 관세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기업 실적이 중요해질 텐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순전히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냐 긍정적인 코멘트에 따라 시장은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전날 급등했으면 오늘은 급락할 수도 있고, 또 급락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2% 넘게 올랐고, 브로드컴 2%, TSMC도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2.1%가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분야가 부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토록 강조했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싸요. 너무 싸. 오늘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주가가 현재 18만 원대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급등을 했을 때 요 날이잖아요. 4월 9일 날. 이때도 역시 관세 얘기가 나왔어요. 4월 9일에도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뉴스 찾기엔 지금 시간이었군요. 이때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였는데 사실 이 시초가에서 거래가 된 28% 저거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를 누가 실수한 거고 이후에 지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림목 자리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부작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바닥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번에는 16에서 15만 원 선이라고 그랬죠. 16만 원까지 안 왔어요. 근데 항상 17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보셔라라고 지난해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지금도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요. 얘를 수익 실현할 구간은 어디서부터? 19만 원 후반대부터. 그걸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복해 주다가 어느 순간 실적과 함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 실적 올라오는 실적에 내려가는 주가가 맞으면서 튕겨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신고가 자리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 말이 많아요. 부정론자들이 지금 말을 많이 할 때고 회의론자들이 말을 많이 할 때라서 반도체 끝났다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 근데 저는 반도체라는 산업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의 말의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도망가지. 안 끝난 거 본인들도 알아요. 그냥 감정을 그냥 소모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내뱉는 말들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끝나는 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 쫓아오고 AI 반도체도 쫓아오겠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천재가 100명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인데 당연히 쫓아오겠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부여되면 결국에는 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공장을 건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모래로도 성을 쌓는데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불안 요소를 느낄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쫓아올 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더 높은 것, 더 고차원적인 걸 연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PI와 같은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밀레이저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리기판. 그냥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도 성장을 해가고 더 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볼 필요는 절대 없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를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으로선 일단은 이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떴잖아요.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한미반도체. 야, 엄청난 상승이에요. 근데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에이징랜드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는데 오늘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하는데 오늘 약간 좀 타이밍이 꼬였는데 상관없어요. 얘는 좀 더 길게 볼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 중에 하나가 AI 시범 도시인데 이걸 호남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호남 지역에 AI 시범 도시를 만들면 참여하는 기업으로 에이징랜드 이미 광주 지역으로 갔어요. 에이징랜드는. 그리고 하나가 퓨리오사이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주에 유치하고 있는 이 팹리스 기업 에이징랜드 광주 사무소가 이제 지난주에 개소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용인의 반도체 단지, 뭐 수원 이렇게 다 지역별로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데 지금 호남 지역에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새롭게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겠는데
이게 지역 발전 이 단어를 살짝 치우고 그냥 우리가 딱 한 가지 집중을 해본다면 뭐에 집중할 수 있냐면 어쨌든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R&D 산업을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AI 반도체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징랜드 그리고 PI 이런 종목들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요즘 관심 종목이었던 신플랫폼이 우리가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AI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요런 뉴스가 하나 나왔죠. AI 반도체 수율 향상 핵심 솔루션 빛났다. 요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 좀 더 크게 보면 요 얘기입니다. 요 뉴스예요. 과기정통부가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 신플랫폼이 선정이 됐습니다. 신플랫폼 이외에도 버넥트라는 기업도 선정이 되면서 버넥트도 강세 흐름을 보였죠. 상한가를 갔네요. 와우. 이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급등을 보였는데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바로 신플랫폼입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체 패키지 공장에 AI 프로그램 실증을 주관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요 부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신플랫폼. 오늘 이후에도 우리는 이 신플랫폼 봐야 됩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승 준비를 더 크게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18% 정도 상승을 했지만 내일 눌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사실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탄생한 정책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기존 주도 테마였던 종목들, 주도 정책 테마였던 종목들이 내일 바로 빠르게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락 속도만 늦춰놓고 좀 시간을 끌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좀 잘 해놔야 될 거예요. 지금 주요 정책 섹터 하루 만에 너무나도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감을 간결하게 좀 해보면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신재생, 탄소 포집 이런 친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단발성이라고 어제도 얘기 드렸죠. 근데 나와도 너무 빠르게 하루 만에 조정이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또 과도한 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받은 종목들은 추세상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거나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다수 있는데 그간 소외되었던 이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할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간 시장 흐름의 문제 때문에 의미 없는 거래 없이 의미 없는 조정을 받았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라는 게 뭐냐면 오늘 지수 상승 그리고 기존 주도 테마의 조정과 변화 이거를 지수는 단단하게 이제 받쳐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책 테마를 더욱 확장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도 테마들이 사실 무분별하게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분별하게 급등했었던 기존 주도 테마들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이제 진정한 수혜지 찾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신규주 중에서 지금 동시효과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은 아니지만 와우 원코 크로스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시간에서 원코 크로스 하루 더 빠져야 되는데 대형 컴퍼니와 같은 종목들 일부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내일 이제 그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주요 주주들의 물량이 내일 풀리는데 중요한 건 대형 컴퍼니의 공모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본래는 높아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낮잖아 지금 공모가보다. 그래서 물론 그들의 물량이 공모가는 아니겠지만
매도하기에는 지금 아쉬운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정책 테마를 탈 수 있는 대형 컴퍼니이기 때문에 대형 컴퍼니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일부 오버행 이슈로 하락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정책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지금 또 넥스틸 급등하네. 네. 그래서 다소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의 폭이 넓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상승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수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매수가 부담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너무 올라서 뭐 에일포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 뭐 포바이포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됐었던 그런 종목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 관련주들이 여전히 이제 개별주 시장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 순환매 흐름을 이용한 단기 대응 전략은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너무 지루했는데 오늘의 지루한 장은 또 내일 바로 팍 하고 타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온코크로스 그렇지 뻥카가 아니네요. 오르네. 이렇게 종목들은 항상 순환하고 우리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고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주도력을 잃고 잠시 좀 주춤했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다시 이 흐름을 찾을 수 있게끔 시간을 부여해서 기다려주면서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굉장히 지루한 날은 항상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치는데 오늘 푹 쉬고 내일 다시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